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나 봐요. 점점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미국의 제재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닌 것 같은데. 안녕 오키나. 쌤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은 수업을 빠르게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니? 네 좋죠. 바로 주제 알려주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미중 디커플링의 현황과 전망이야. 디커플링? 이게 무슨 뜻인가요? 디커플링을 경제 용어로 풀이하자면 보통 한 나라의 경제는 그 나라와 연관이 많은 주변 국가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잖아. 그걸 커플링, 동조화라고 하고, 이와 반대로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은 이런 움직임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 넓게는 경제 분야에서 사용되고 좁게는 환율이나 주가 등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도 자주 사용되지. 그렇군요. 오늘 주제에서부터 벌써 얻어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디커플링, 탈동조화. 이해됐습니다. 그럼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 현상을 오늘 얘기하는 거겠네요. 바로 그거야. 그럼 자세한 내용 하나씩 알려줄게. 네, 준비됐어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현황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됐고, 그렇게 2020년 1월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 전쟁이 미중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그 이후로도 양국이 각 나라에서 차지하는 무역 비중은 점점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양국의 탈동조화 현상은 무역을 넘어 다방면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야. 미국의 중국 무역 비중 차이와 중국의 미국 무역 비중 차이를 간단한 표로 활용해서 보여줄게. 확실히 미국의 중국 무역 비중이 줄어드는 게 보이네요. 무역 비중을 줄일 수 있었던 조항들로 301조 관세,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확해. 그 외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수출 통제 리스트와 통신 장비 제재, 전력 장비 제재가 대표적이야. 먼저 301조 관세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 불공정 관행에 대항해서 3,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해. 근데 다음으로 수출 통제 리스트? 이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뭔가요? 수출 통제 리스트는 민간 품목과 기술들이 중국에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 화웨이 제재를 한 예시로 들 수 있는데, 미국이 전 세계 기업 어디든 미국의 기술이나 기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제품을 화웨이로 보내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타격을 발생하게 한 적이 있어. 최근에는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해서 저사양 반도체 장비 수출까지 제재하고 있지. 그럼 다음으로 통신 장비 제재랑 전력 장비 제재는 뭔가요? 통신 장비 제재의 경우 법률 제정을 통해 미국 통신사가 중국산 통신 장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재인데, 중소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장비를 대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도 하는 제재야. 이로 인해 확실히 미국 통신 장비 수입에서 중국산 비중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장비가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긴 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전력 장비 제재는 뭔가요? 전력 장비 제재 부분에서 핵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 시스템 해킹 시도 이후 미국 내 전력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안보 위협이 있는 적성국 장비를 배제했다는 점인데, 국방시설 제재 외에도 전력 설비의 전반적인 사이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응을 지속하는 중이야. 제재가 정말 많긴 하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제가 한번 설명해봐도 될까요? 좋아, 한번 들어볼까?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내 인권 탄압과 관련된 제재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죠. 맞죠? 정확해. 덧붙여 주자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은 시행 초기이다 보니 아직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 하지만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신장 지역의 주요 수출품들이 미국 세관에 억류되고 있는 등 규제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지. 미국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나 봐요. 그럼 이제 반대로 중국이 미국에 제한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제재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이지. 미국이 232조, 301조 조치에 따라 중국 역시 대미 보복 관세를 부과하여 맞대응 전략을 고수했어. 또한 미국 제재 조치에 대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 조치 대항 입법을 통해 규정과 법률을 새로 제정했지. 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수준에서 맞대응 방식을 취하며 기존의 불매 운동이나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제재 방식을 이어가면서 구매력을 무기화해 간접적으로 압박 중이야. 근데 서로 무역 전쟁을 일으키면 자국에 분명 피해가 생길 텐데 그런 건 어떻게 각국이 극복하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 먼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말하자면 크게 두 개를 들 수 있어. 첫 번째, 리쇼어링이라고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거야. 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은 그간 중국의 생산을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자국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거지. 그리고 예시로 저번 수업에 들었던 칩스와 IRA를 들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재편 정책은 프렌즈쇼어링이야. 뭔가 동맹국 중심으로 진행하는 정책일까요? 맞아. 동맹과 파트너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야.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과 함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는 거지. 이 예시로는 IPEF와 칩스4 동맹 등을 들 수 있어. 미국이 중국 경제에 진짜 진심이네요. 그럼 반대로 중국은요? 공급망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중국의 경우 중국 제조 2025N 1대1로와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중국 제조 2025N 1대1로 전략은 미중 갈등이 표면화되기 이전부터 중국이 내세운 정책인데 중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어. 핵심 부품과 소재의 자급률을 20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대규모 변화를 전제로 해. 근데 여기서 미중 갈등으로 상황이 어렵게 되자 최근에는 시진핑 정부가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 쌍순환 전략이란 수출과 내수 두 축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인데 사실상 중국은 그동안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어온 만큼 쌍순환 전략을 내세우는 것은 내수의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즉, 중국도 해외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으로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미국의 프렌즈쇼어링에 대항한 중국의 정책은 없나요? 물론 있어. 중국의 CPTPP 가입을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통상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미국, 중국의 디커플링이 심화된 거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여전히 진행 중이야. 미국의 중국 견제 조치는 무역 제재에서 공급망 재편으로 범위가 더욱 확장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코로나19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례 없는 사태들을 겪으면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 그렇군요. 근데 분명 한계도 존재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있지. 주요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보니 배제보다는 의존도를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말도 많아. 솔직히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 중국은 규모나 성장성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디커플링이 진행된다면 이후의 상황들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디커플링 전략은 중국과 기술 격차를 벌리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 추격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보장은 없어. 하지만 반도체 수출 통제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중국의 추격을 저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 유효할 거로 예측돼. 디커플링 전략. 전 세계가 집중하고 여러 협정을 맺으며 함께하는 만큼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쉽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